이 난사판 시대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 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한때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소설 개미의 열풍이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미를 의인화하여 다룬 이 책에서 베르베르는 개미 사회나 인간 사회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암암리에 상징 형성화했다고 느껴집니다. 이 책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처럼 한국 사회에 어떤 새로운 느낌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해주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다윈 이후 생물학은 고등 부르주아 계층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평생을 바쳐볼 만한 학문으로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법대나 의대, 사회과학대가 최고 출세하기 좋은 학과로 부각되어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고등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엘리트들이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생물학이라든가 기계학, 재료공학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개미를 살펴본다거나 거미, 파리, 풍뎅이, 나비, 악어, 돌고래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으로 한심한 보잘것없는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비행을 잘할 수가 있을까? 벼룩이 높이 뛰는 기술을 우리 인간에게 접목시킬 수가 없을까? 뭐 이런 되도 않는 상상들을 하는 괴짜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 유한족이 생겼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보기엔 매우 신기한 일들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저런 걸 갖고 연구라고들 하나?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있을 때 노보트 위노와 같은 학자들은 동물들이나 기계들이나 어떤 정보들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대차가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기계들은 어찌 보면 사이버 동물 같은 것이 아닐까? 증기기관차의 엔진은 코끼리의 심장 같은 것이고 비행기는 참 독수리 같은 것이고 잠수함은 돌고래 같은 것이 아닐까? 잠자리 같은 헬리콥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 두 세계는 서로 닮아있고 원리적으로 유사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동물학, 식물학 등이 기계학과 결합되는 사이버네틱스 분야가 신종학문으로 급속히 이름을 드러내며 각광받는 것이었습니다. 영미 계통의 대학들에 의하여 1,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무기 개발 차원에서 사이버네틱스 분야는 크게 국책 사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생물학이 기계학, 군사 무기학과 결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례로 드론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에 대한 수요는 이후 계속 폭증하는 추세였다 하겠습니다. 로봇 공학이 좋은 사례입니다. 로봇은 인간일까요? 기계일까요? 거의 인간과 비슷한 기계도 나올 것이고 거의 기계와 비슷한 인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포함하는 생물체와 기계의 혼용과 경계 허물기는 점차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가 나온 지도 이제는 오래되었습니다. 생명체의 세계는 기계 생명체의 세계로 그 영역이 무한정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혼용에서 다양한 생명체들과 기계의 혼용으로 그 버전이 점차 확대되고 고도화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의공학 분야에서는 혈관을 타고 암세포에게까지 도달하는 초소형 튜브나 약재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성과들은 복합학과제에 의해 그 기술과 정보가 놀랍도록 축적되고 있는 중입니다. 생물학, 의학, 공학, 기계학, 전파공학 등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공동 연구해야 그 다음 단계로 학적 성과가 나타나는 이러한 융복합 학과가 이제는 천하의 대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생물학, 물리학, 화학, 이런 옛날 학제만 갖고는 더 이상 학문적 대세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끊임없는 버전업 시스템 개혁이 등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세계 7번째 시간입니다. 생명공학도 불과 100여 년 전 사이에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진 분야라 하겠습니다. 양식수산업 분야도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고 있고, 식품학, 육종학, 영양학, 약학 등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품 재료의 경우 전 인류의 식량 문제를 다 해결할 그런 묘약들도 곧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생명 문제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인공식품들도 개발되어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정의, 생명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인식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길거리의 풀 한 포기에도 생명이 있다는 인식은 인류 사회를 다시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의 세계가 사이버 생명의 세계로까지 확대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문제도 다시 살펴봐야만 하는 전환기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의 생명을 먹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테마입니다. 이 문제에 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조짐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이고 어떤 생명관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논란이 서서히, 그러나 그 내용에서는 과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명의 세계에 다양한 버전들이 인입되면서 생명공학은 21세기에 가장 각광받는 첨단 학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생명관은 종교나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면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